천하일색 동이와 대감의 사랑 속 칼날이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대감 집의 넓은 마당 안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에 천하일색 여종동이가 널쩍한 빨래통에 빨랫감을 잔뜩 넣고 열심히 발로 밟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인데도 한여름 같은 날씨에 땀에 젖은 저고리는 속살이 비치고 치맛자락을 걷어올리자 종아리와 허벅지도 새하얗게 드러나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는 눈부신 햇빛을 받아 더욱 빛나게 돋보였답니다. 그런 동이의 모습을 멀찌감치해서 정대감과 머슴 삼식은 한참을 훔쳐보면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이 더운 날씨에 저토록 가녀린 다리로 잔뜩 쌓인 빨래를 밟고 있으니 마음이 애달프구나. 정대감은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빨래를 하는 동이의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한쪽 귀퉁이에서 동이를 훔쳐보는 또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집의 머슴인 나이 많은 호랍이 삼식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해벌쭉 벌리고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곱구나. 라며 넋을 놓고 보고 있었지요. 동이의 미모에 흠뻑 빠진 두 사람은 입에서 침이 흘러내려도 모를 정도로 동이의 빨래하는 모습에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동이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하자 두 사람은 급하게 동이에게로 뛰어갔지요. 민첩한 정대감이 먼저 도착하였던 것이지요. 동이야, 큰일 날 뻔했구나. 정대감의 손길은 어느새 동이의 허리를 받쳤고 넘어지려는 동이는 살포시 그의 가슴에 안게 되었지요. 그의 품에 안긴 동이는 정대감과 눈이 마주치자 수줍음에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대감은 그녀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냐? 많이 놀랐겠구나. 이렇게 가날프고 어린 내가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정대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정대감의 품에 안기게 된 동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수줍은 듯 마주친 눈을 내려 깔았습니다. 정대감은 그녀의 얼굴에 스며든 불그레한 기운 때문인지 무척이나 더운 날씨임을 느끼게 되었지요. 동이는 저고리를 들썩거리며 말했어요. 초여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덥다니. 이번 여름은 폭염으로 더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감마님? 그러자 정대감은 동이의 말에 약간 당황하며 말했답니다. 그래, 아주 날씨가 덥구나. 웬 날씨가 벌써 이렇게 더운 건지 원. 허허. 정대감이 맞장구를 치자 동이가 목을 만지며 말하였지요. 더워서 그런지 목도 타고 웬 땀이 이렇게 나는지. 라며 윗 저고리를 들썩거리며 말하자 정대감은 동이의 속살이 민망하여 얼른 삼식을 불렀답니다. 삼식이 어디 있느냐? 예, 대감마님. 얼른 가서 시원한 물 한 사발 떠오너라.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있사옵니다. 동이야, 이 시원한 물을 마시며 저기 앉아서 좀 쉬고 있거라. 삼식아, 내가 동이를 대신하여 이 빨래를 하거라. 힘은 두었다 뭐 하겠느냐? 동이야, 너는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잠시 쉬고 있거라. 땀에 옷이 흠뻑 젖었구나. 그리하여 동이와 정대감은 마루에 걸터 앉아 쉬면서 삼식이 빨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 가끔 눈을 마주치곤 묘한 눈빛을 교환했지요. 그날 이후로 정대감은 동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날의 빨래하는 모습에서 느꼈던 가녀린 동이의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정대감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설레임으로 가득 차오르곤 했습니다. 하루는 동이가 물을 기르려고 커다란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정대감은 조용히 동이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말하였어요. 너무 힘들지 않으냐? 정대감은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동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괜찮습니다, 대감마님. 하며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다가 그만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에서 물이 쏟아져 정대감의 온몸을 흠뻑 적시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리 어쩐답니까요?
동희가 당황하며 물동이를 급히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손으로 흠뻑 젖은 정대감의 옷을 털어주며 죄송하다는 말을 쏟아냈지요.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당황한 동희를 바라보며 그 모습에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이 온몸으로 쏟아졌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천하일색 동희의 실수는 무엇이라도 용서가 되었으니까요. 이 더운 날씨에 동희 덕분에 아주 시원하게 목욕을 했구나. 동희 덕분에 이렇게 밖에서 시원한 물에 몸을 식혔으니 내 너에게 상을 주어야겠구나. 허허. 동희는 그 말을 듣고 겨우 고개를 들며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실수로 봉변을 당하셨는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며 정대감의 옷에 묻은 물을 털어주다 그만. 정대감의 아랫돌이 빳빳하게 서 있는 부분이 동희의 손에 덜컥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 더욱 당황한 동희는 그만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고개를 더욱 숙이고 경직된 채 서 있었지요. 갑작스럽게 예민한 부분이 건드려지자 정대감 역시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여 말하였지요. 아이고 시원한 물세례를 받으니 그놈이 단단해졌나 보구나. 이를 어쩐다. 허허. 정대감의 능청스러운 말에 동희는 그만 얼굴을 붉히며 마당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부엌으로 달려 들어갔지요. 그 모습을 보자 정대감의 마음은 더 설레고 가슴은 방망이질하였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간에는 야릇한 분위기로 서로 마주칠 때마다 동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런 동희가 더욱 귀여워진 정대감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자신의 마음을 크게 표현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날 동희가 정대감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퇴청한 정대감은 동희가 엎드려 방을 닦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방망이질 해대는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어 서성이며 동희를 여인으로 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정대감이 들어오자 동희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직 청소하는 중이라 거의 끝나가니 얼른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개의치 말고 천천히 하거라. 정대감은 동희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엎드려 힘겹게 걸레질하는 뒷모습은 정대감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대감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이는 감정이 솟구치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대감은 동희에게 고백을 하고 말았답니다. 동희야, 너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힘든 일을 할 때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내 마음도 기쁘고 가슴이 뛰면서 설레이는구나. 정대감의 말을 들은 동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 모습조차도 이뻐 죽는 정대감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동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여인으로 만들고 싶구나. 대감마님, 부끄럽사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이리 가까이 오거라. 한번 안아보자꾸나. 그리하여 정대감은 동희를 꼭 안아주었지요. 동희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 정대감의 품에 포근히 안겼답니다. 정대감은 잠시 그녀를 꼭 끌어안은 채 가벼운 농담을 덧붙였습니다. 내 몸이 너무 여리고 갸날프니 내 품에서 없어질 것 같아. 꼭 안고 있기가 두렵구나. 이를 어쩐담 내 가슴에서 방망이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동희는 웃음을 터뜨리며 정대감의 능청스러움에 맞장구를 쳤답니다. 대감마님, 소인 가슴은 터질 것 같사옵니다. 그런데 대감의 퇴청 소식을 들은 안방마님이 사랑채로 들어오다가 사랑채 문 앞에서 동희와 정대감이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안방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도 잠시, 그녀의 마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불같은 화가 올라왔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서 동희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대감 앞에서 채통을 지키기 위해 화를 눌러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동희를 어쩌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대감은 동희를 대놓고 예뻐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런 대감의 표현에 동희도 즐기는 모습이 안방마님의 눈의 가시처럼 보였지요.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분명 무슨 사단이라도 날 것이 뻔하여. 더는 참지 못하고 안방마님이 동희를 불렀습니다. 동희야, 내 방으로 들어오거라. 네, 마님. 동희, 내 인연 종년 주제에 대감 깨꼬리를 치다니 천한 신부는 어쩔 수 없구나. 감히 내 주제에 대감마님의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게냐? 마님, 소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사옵니다. 그저 대감마님께서 예쁘게 봐주셨을 뿐입니다. 예쁘게 봐주셨다. 내년이 꼬리를 치지 않고서야 대쪽 같은 대감께서 너같이 하찮은 계집에게 관심을 주었단 말이냐? 맹랑한 계집 같으니. 아닙니다. 마님 소인 억울하옵니다. 억울하다고? 꼬리가 9개는 달린 계집 같으니라고. 더 이상 꼬리를 쳤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알겠느냐? 안방마님의 거침없는 막말에 억울했던 동희는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리하여 동희 역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기로 하였답니다. 그럼 죽기 전에 대감마님과 동침이라도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늙고 절구통 같은 마님보다는 젊고 가냘픈 소인이 품기에 더 좋지 않겠어요? 뭐라? 인연이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먹지 않은 말을 하다니. 내가 명줄을 재촉하는구나. 마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하니 죽기 전에 대감마님을 깨어나 볼 생각입니다. 뭐시라?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게냐 인연. 하며 안방마님은 동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으며 화풀이를 단단히 하고 있었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안방마님은 동희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소리소리 지르고 동희를 때리자 동희는 이때다 싶어 엉 소리 지르며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답니다. 마님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마침 그 소리를 듣고 정대감이 방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싸움을 뜯어 말렸습니다. 정대감이 들어오자 동희는 서럽다는 듯이 더욱 엉엉 울며 정대감의 마음을 더욱 쓰리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아니, 부인. 이 어찌 채통 없는 행동을 하시오. 아래 것들을 아량으로 다스려야지. 이런 채통 없는 행동을 하시면 체면이 뭐가 되겠소. 이 어린 것이 어딜 때릴 때가 있다고. 이리도 무참하게 매질을 한단 말이오. 부인이 이렇게 경우가 없고 독한 사람이었소. 정대감은 매질을 하는 안방마님을 손으로 잡으며 동희를 감싸 안고 막아섰습니다. 대감이 동희 편을 들어주자 안방마님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방마님은 숨을 쉴 수조차 없이 화가 치밀어 올라 분을 삭힐 수조차 없었지요. 인연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대감 앞에서 꼴이나 치고 있으니 인연한테 홀려 대감께서 침을 질질 흘리며 여인네 꽁문이나 쳐다보고 있는 꼴이 하도 꼴불견이고 분하여 인연에게 훈계 좀 하였지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대감. 부인 말을 삼가시오. 꽁무니를 쳐다보다니 부인 채통을 지키시오. 채통은 대감이 지키셔야 할 듯합니다. 어찌 집안에서 일하는 종년에게 눈길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아래 것들 보기에 창피하여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대감은 더 이상 대꾸해봐야 부인의 심기만 더 건드릴 것으로 생각하여 동희를 데리고 방을 나가버렸지요. 그리하여 안방마님은 대감이 동희를 첩으로 들이기 전에 동희와 정대감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난 듯 화색이 돌게 된 안방마님은 정대감이 있는 사랑채로 동희와 삼식이를 불러들였지요. 부인, 또 어인일이요. 긴히 상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동희와 삼식이의 혼인 문제입니다. 저는 더 이상 대감과 동희 사이를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대감께서 종년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라도 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가문에 해가 될까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삼식이와 동희를 혼인시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 좋지 않습니까? 동희는 깜짝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정대감 역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안방마님과 동희
삼식이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지요. 마님, 저와 삼식이는 동희가 말을 하려 하자 말을 잇기 전에 안방마님은 동희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삼식이와 혼인하면 너와 대감마님의 관계가 정리되고 내가 보기에 그게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이다. 대감마님도 내가 다른 사내의 아내가 되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단념을 하실 것이 아니냐? 부인, 아무리 그래도 동희는 아직 꽃다운 18세이고 삼식이는 내일 모레면 40이나 되는 호라비인데 어찌 두 사람을 혼인시킨단 말이오?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맞는 혼처를 찾아서 혼인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천한 신분끼리 짝을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집에서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둘뿐이니 더 나이 먹기 전에 혼인을 시켜야겠습니다. 안방마님은 결연한 각오로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대감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였지요. 아니 돼요. 삼식이와 동희의 혼인은 있을 수 없소. 그럼 동의를 계속 옆에 끼고 있겠단 말씀이세요? 아래 것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또 가문의 문중 어른들께는 어떡하겠습니까? 부끄러울 것 없소. 내 이 나이에 접실 한 명 둔다고 뭐 그리 흉이 된단 말이오? 뭐라고요? 접시를 드린다고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런 천한 계집을 접실로 드린다니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대감께서 접시를 드리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접시를 두신다면 소인이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안방마님은 단단히 화난 목소리로 정대감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대감은 동희에게 벌써 마음이 홀려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빼앗긴 상태이니 안방마님이 아무리 질투와 시기를 한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동희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사람 혼인을 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집을 나갈까요? 정대감은 안방마님의 분노에 압박을 느끼면서도 내심 동희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확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방마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그는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지요. 아니 돼요. 삼식이와 동희의 혼인은 있을 수 없소. 동희를 첩실로 드리겠소. 하지만 정대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방마님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더 이상 정대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면 패가망신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디 이 천한 것이랑 얼마나 잘 사는지 내 똑똑히 지켜보지요. 부디 저 천한 종년과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보시구려.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방을 나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정대감은 안방마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안방마님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저를 막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안방마님은 집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감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분노와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였습니다. 안방마님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집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동희야,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이제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아보자꾸나. 정대감은 조아라 동희를 끌어안았고 동희도 갖은 아양을 떨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소희는 서방님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서방님.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은 정대감은 밤이 새는지도 모르게 빳빳한 가지를 사용하는 즐거움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듯 했지요. 동희는 다른 하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안방마님의 자리를 꽉 차고 앉았다지요. 동희가 안방마님이 되자 집안일을 시킬 여종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동희마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종을 뽑기 위해 하인을 지원한 여인들의 면접을 보게 되었지요. 너는 이름이 무엇이더냐? 소인 순심이 옵니다. 너는 무슨 일을 잘하느냐? 시키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허긴 보아하니 힘쓰는 일도 잘하겠구나. 그런데 몸을 보아하니 너무 많이 먹을 것 같구나. 먹는 것만큼 일을 잘 해낼지 궁금하구나. 마님, 먹는 건 조금 먹고 일은 더 많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건 일을 시켜봐야 아는 일이고. 다음,
너의 이름은 뭐더냐? 저는 춘자입니다. 너는 비쩍 말라서 뭔 일을 하겠느냐? 소인시켜만 주시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마님, 하긴 말은 장작이 잘 타긴 하더라만. 다음,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은 옥분이라 하옵니다. 너는 하인으로 오는데 무슨 분치를 그렇게 하얗게 하고 왔느냐? 누굴 꼬시려고? 저런 여우 같은 년을 들이면 대감께서 넘어갈지 모르니 절대로 들여서는 안 되겠지. 동희는 속으로 생각하며 여인들을 보고 또 보고 하였지요. 아무리 봐도 일을 맡길 마땅한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지. 힘이라도 세 보이는 아이를 들이는 수밖에. 너 순심히 먹는 만큼 일을 잘할지 두고 보겠다. 일단 내 방에 들어가서 청소부터 해보거라. 예, 마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동희 마님은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맡길 여종을 구하였지요. 그리고 동희 마님이 은밀히 순심이에게 일을 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녁이면 산으로 가서 달맞이 꽃을 꺾어오라고 시켰습니다. 순심아,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고 했겠다. 네, 마님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그래, 그럼 저녁이 되면 산에 가서 달맞이 꽃을 꺾어 오너라. 마님 낮에 가서 꺾으면 아니 됩니까? 이 멍청한 것아. 달맞이 꽃은 낮에는 피지 않고 저녁에만 피는 꽃이니 그러지 않느냐? 마님, 그래도 저녁에 산에 가라니요. 소인 무섭습니다. 순심이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일을 그만두겠느냐? 내 품삯을 더 줄 터이니 은밀히 달맞이 꽃을 꺾어 오너라. 동희 마님은 엄한 표정으로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순심이는 여름 내내 산에 가서 달맞이 꽃을 꺾어왔고 동희 마님은 그 꽃을 햇볕에 잘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달맞이 꽃을 가루를 정성껏 만들어 정대감의 국그릇에 조금씩 넣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정대감의 음식에 달맞이 꽃을 넣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되었고 동희가 직접 몰래 넣어서 정대감이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르자 정대감은 점차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과 두통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자주 기운이 없고 식사도 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메스꺼워져 계속해서 앓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들어 힘이 빠지고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계속 기운이 없구나. 정대감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동희는 말하였어요. 서방님, 매일 밤마다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드니 어느 장사라도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가? 내가 밤에 힘을 너무 쓰나 보구나. 그러니 동희, 내가 조금 덜 달려들 거라. 밤마다 요염한 자태로 있으니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서방님, 힘내시게 보약이라도 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리하여 동희는 정대감이 매일 먹는 밥에 넣는 것도 모자라서 보약에까지 달맞이 꽃가루를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대감은 갑자기 심한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발열과 함께 체온이 급격히 상승했지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흐릿해졌고 점차 숨도 가빠지며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그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정대감은 동희에게 너무 아파서 몸을 가눌 수 없다고 하며 의원을 부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진맥과 약으로는 잠시뿐 특별한 차도가 없고 지속적인 고통으로 시달리게 되었지요. 정대감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대감은 동희에게 말을 했어요. 동희야, 아무래도 내가 몸을 일으킬 수 없으니 의원을 다시 불러다오. 이러다가 죽을 것 같구나. 그러십니까, 대감마님? 잘 되었네요. 제가 바라던 날이에요.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감마님께서 죽는 날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럼 내가 나를 죽이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대감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에게 아버지 같으신 분이 제가 보는 앞에서 대감께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때부터 저는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원수를 갚게 되었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대감은 죽어가면서도 동희의 말을 들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이 누구이게 이렇게 원수라 하여 나를 죽이게 된 것이더냐?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 이야기는 다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 안에는 점잖은 대감과 15세 된 동희가 앉아 있었지요. 대감이 말하였습니다. 동희야, 내가 너를 갓난아이 때부터 보아왔는데 벌써 이렇게 일도 잘하는 처자가 되었구나. 이제 내 족쇄를 태워버렸으니 너는 자유의 몸이다. 혼자서도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평민으로 자유롭게 살아보거라. 대감마님 소인 아직 어리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사옵니다. 아직 대감마님 곁에 있으면서 더 배우고 싶사옵니다. 동희야, 나한테 무엇을 더 배우겠느냐? 이렇게 잘 자랐으니 독립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소인 죽을 때까지 대감마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동희는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 덕분에 그녀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유를 느끼며 마음껏 열심히 살아가려는 기쁨과 희망에 찬 모습이었지요. 시집가는 날 꼭 내게 알려야 한다. 어떤 청년과 혼인하는지 꼭 보고 싶구나. 네, 대감마님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계세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날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의 복위를 방해해온 반역자 유관은 사약을 받으라는 어명이다! 대감과 동희는 밖으로 나갔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군관과 관리가 들이닥쳤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반역자라니요? 다른 왕을 모시려고 한 놈이 반역자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관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날카롭게 말하였습니다. 저놈에게 당장 사약을 내리거라!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어머니인 정순왕후와 그녀의 남동생이 사실상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들의 반대편에 선 유관이 숙청의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되며 권력의 다툼 속에서 유관은 무참히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칼로 성한 자, 칼로 망한다. 그 말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잔혹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받은 유관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관리가 말하였습니다. 유관의 노비들은 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거라. 그때 왔던 관리가 바로 정대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희가 정대감의 노비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정대감은 고을의 현감으로 있으면서 재산이 많은 양반을 모함하여 처단하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늘리는 데 급급하여 그때 유관도 정대감의 모함으로 사약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었지요. 어르신의 원수는 제가 꼭 갚겠습니다. 동희는 속으로 다짐하며 말하였습니다.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난 상황이라 정대감 집에 노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동희는 유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정대감 댁의 노비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동희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복수를 하되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정대감의 눈에 들어 안방마님을 끌어내리고 안방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대감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동희는 여러 해 동안 세운 치밀한 계획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동희는 정대감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녀의 계획에 따라 안방마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 모든 과정은 그녀가 한 걸음씩 준비한 복수의 밑그림에 맞춰 진행되었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오늘이 오기까지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제 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기 위해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너에게 정성을 다 쏟았건만 복수를 하다니. 그렇게 정대감은 죽게 되었지요. 유관의 복수를 하기 위해 무려 5년간이나 적과 동침을 한 동이 비록 잔인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의 약속과 충성심은 정말 놀랍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 동희는 정대감 가족들의 심한 매질에 의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유관의 가족들은 그녀의 충심을 높이 평가하여 그녀를 가족묘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안산에는 문하루 씨 가족묘가 존재하는데요. 거기에는 동희의 주인인 유관의 무덤,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동희의 무덤이 아직도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동희의 삶이야말로 주인에게 의리와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들꽃야담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